본 교육 동영상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분들께 배포해드린 워크북과 함께 비대면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교육 시간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오니 참여자분들은 성실히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인지 꼭 확인하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무시해온 사소한 사고들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가족만 걱정하며 살아왔다면 남은 여정은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 봅시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가볍게 건강 체조하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골절 예방 운동입니다. 자, 허리를 쭉 펴시고 걷기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뒤로 보내면서 힘차게 걸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다리를 더 많이 올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자, 손 허리에 주시고. 자,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펴줍니다. 들어 굽히고 펴줍니다. 굽히고 펴고 굽히고 펴고. 자, 무릎을 굽히는데 오른발을 살짝 옆으로 놓고 무릎을 굽혔다가 자, 무릎을 펼 때 다시 발을 모아줍니다. 자, 왼발 옆으로 무릎 굽히고 앉겠습니다. 모으면서 무릎 펴주세요. 자, 손은 앞에 위로 손뼉 2번 치겠습니다. 자, 오른발 옆으로 손 앞에 하나, 둘, 발 모으면서 손뼉 2. 자, 왼발 옆으로 모아주시고 오른발 옆 손뼉 2, 왼발 옆 손뼉 2, 무릎을 굽혀서 무릎을 펴고 무릎을 굽히고 무릎 펴고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내로 내려서 후 내려줍니다. 자, 손 허리해줍니다. 자, 오른발 뒤꿈치 들어서 발가락을 팍 꺾어주세요. 자, 왼발 뒤꿈치 들어서 발가락을 꺾어주시고요. 자, 오른발 뒤꿈치 들고 왼발 뒤꿈치 들고 자, 오른발 왼발 번갈아 가면서 들어줍니다. 뒤꿈치 들고 발가락 꺾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발 하나씩 들어서 살짝 뛰어볼게요. 자, 왼발 들고, 오른발 들고, 왼발 들고, 발 하나씩 들어줍니다. 오른발 들고, 왼발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발 뒤꿈치를 천천히 쭉 올려주세요. 내려줍니다. 자, 뒤꿈치 들고 내려줍니다. 까딱까딱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뒤꿈치 찍어주시고요. 자, 무릎 위에 손을 올려서 자, 발가락은 앞으로 당겨서 쭉 눌러줍니다. 네, 바로. 자, 왼발 뒤꿈치 찍고 자, 무릎 위에 손 올려서 발가락을 쭉 당겨주세요. 내려, 바로. 안전 체조를 하며 업무를 준비해요. 골절 안전사고 예방 무조건이야. 안녕하세요. 생활 안전사고 중 골절 안전사고는 다른 안전사고들과 다르게 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뼈 건강도 중요한 안전사고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골절 안전사고는 뼈 건강이 안 좋을 때 더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의 뼈 건강이 좋지 않으면 털썩 주저앉다가 다칠 수 있고 팔의 뼈 건강이 좋지 않으면 가벼운 물건을 들다가도 다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을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부주의하지 않더라도 다칠 수 있는 게 골절이다 보니
작은 부상부터 큰 부상까지 2차 피해로 골절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골절 안전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골절 안전사고는 언제 다칠지 모를 피해에 대비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준비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뼈 건강이 안 좋아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주의하며 다양한 준비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일상 속에서 준비하는 골절 안전사고 예방,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골절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다. 뼈 건강 증진 예방 수칙. 첫 번째, 운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한다면 보다 생활화하기 쉬워지겠죠.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 운동하실 때마다 30분 이상 할 수 있는 자신만의 규칙적인 운동 계획을 만들어서 실천해 봅니다. 특히 실내보다는 야외 운동을 늘려서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6개월마다 시력검사와 청력검사는 물론 평소 갖고 있던 질환이 있을 경우 꾸준히 병원에 내원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뼈 건강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작업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등산할 땐 정해진 보행로로 다니고 자전거를 탈 땐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시작 전에도 날씨를 확인하고 출근길은 최대한 안전한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활동 중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며 작업 공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준비해 주세요. 네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휴식 시간을 지키며 체력에 맞는 강도로만 일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아야 규칙적인 생활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데요. 숙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네, 이를 위해 낮잠은 가급적 피하고 수면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시켜주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상 체중 유지를 위해 단백질, 칼슘, 철분뿐만 아니라 제철 야채, 과일을 섭취해야 하며 소금과 술, 담배는 줄여야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해 뼈 건강 증진에 힘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발생될 사고만을 피한다고 건강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골절 안전사고 예방, 건강한 몸과 건강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없어선 안 될 필수 요건입니다. 이외에도 안전사고 자체가 골절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들 이런 골절 안전사고에 관해 올바르게 알고 계신가요? 함께 OX 퀴즈 진행해 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OX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골절 사고 발생 시 바로 일어나서 안전한 자리로 몸을 옮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사고 이후 바로 일어나는 것은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체력이 저하된 상태에 골절된 신체 부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일어났다간 다시 주저앉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골절 사고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중 골절의 비중은 무려 45%에 달합니다. 시니어층 같은 경우 다른 안전사고를 당해도 짚다가 부딪혀서 골절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골절 안전사고, 뼈는 금방 붙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방심하고 계시진 않으시겠죠? 네, 특히 최근 3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 내에 발생했던 사고 비율을 보면 골절이 45%, 즉 절반이나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는데요. 네, 이로써 낙상사고나 작업 안전사고, 시설물 안전사고 등 일자리 관련 사고를 당할 때
타박상보다 골절 피해를 입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림에 골절 안전사고를 당한 참여자가 있습니다. 골절 안전사고로 다치기 쉬운 부위 3군데를 모두 다쳤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림의 노인이 다친 곳이자 골절 안전사고로 다치기 가장 쉬운 부위인 3군데가 어디일지 논의해 봅시다. 정답은 바로 척추, 엉덩이, 손목뼈입니다. 일단 척추 골절의 대다수는 척추 압박 골절인데요. 뼈가 약해져서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경우 뼈가 깡통처럼 찌그러져 납작하게 주저앉는 현상입니다. 외부 충격에 의해 부러지거나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라면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을 수도 있으니 평소 뼈 건강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엉덩이뼈 골절입니다. 대부분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며 가벼운 낙상, 미끄러짐 등 낙상사고가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손목골절입니다. 낙상사고 시 바닥을 향해 손을 짚다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게 방지하려고 손을 내미는 만큼 낙상사고를 당한 환자들이라면 대다수가 이 손목골절을 함께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부위라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손목골절과 같은 경우 재발이 쉬워 일상생활 복귀에도 많은 시간이 드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층은 뼈가 부러지면 회복이 느려 골절 사고를 치료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사고의 반절을 차지할 만큼 사고 수가 많았던 이 골절 사고 또한 평균적으로 2개월 이상 노인 일자리 참여를 중단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1인당 54만 원 이상의 피해액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로써 작은 손목 부상이라고 해도 그 피해 또한 작지는 않을 것임을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고의 반절을 차지하는 만큼 자주 발생되는 사고, 골절 안전사고, 낙상의 대표적인 2차 피해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자주 발생되고 쉽게 위험에 노출되는 사고인 만큼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골절 안전사고는 2개월 이상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단시키는데 이런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뼈 건강을 증진시키는 예방수칙이 골절 안전사고 피해 자체를 줄일 수 있게 해주지만 사실 골절 안전사고는 발생한 뒤 대처 방안이 잘못되어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골절 안전사고는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과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넘어졌는데 아무래도 뼈가 시큰시큰하고 움직이는 게 어려운 것으로 보아 골절당한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나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골절 안전사고를 당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실수가 있는데요. 골절 안전사고 피해만 더 키운 실수는 바로 움직이려고 노력한 행동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상황에 있다는 가정하에 상상해 보겠습니다. 겨울 빙판길을 걷는데 미끄러워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손목과 엉덩이가 시큰하고 잘 안 움직여지는 것으로 보아 골절당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구조를 요청하실 건가요? 이럴 경우 일단 빙판길에서 벗어나고 구조를 요청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무리하게 움직이려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진 장소에서 벗어나려는 행동 또한 몸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더 심한 골절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올바른 행동일까요? 일단 최대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도와달라고 말하거나 휴대폰으로 연락해 주위 사람들이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119 신고 후 가족과 수행기관에도 연락을 주고 마음 편히 병원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옳은 행동입니다. 특히 골절 안전사고 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가족과 수행기관에 말하지 않거나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골절 안전사고만큼 일상에 지장을 주는 사고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을 주고 피해가 오래가는 만큼 가족과 수행기관에 연락해 가족에게는 돌봄을, 수행기관에는 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골절 안전사고 발생 후 대처하는 부분 중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주위 사람들과 동료들의 도움으로 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도와준다고 한들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공익활동 사업을 진행하는 남성 참여자의 일입니다. 이 남성 참여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공연을 준비하며 전통춤 교육을 이수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요. 참여자의 약해진 뼈 건강으로 팔다리 모두 사용하는 춤은 이 참여자를 많이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춤을 추며 한 바퀴 돌다가 결국 참여자는 균형을 잃고 말았는데요. 넘어지지 않으려 노력했음에도 뼈 건강이 약해 결국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나무 바닥이고 크게 넘어진 것이 아니라서 발목 골절 정도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때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참여자. 나는 춤을 추는데 방해가 될 터이니 자리를 비켜주겠다고 움직이는데 도움을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의료진이 오기 전 주위의 도움을 받아 참여자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주위 사람들은 참여자의 체중을 지탱하지 못했고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균형을 잃은 참여자는 그 자리에 쿵 하고 주저앉아 버렸는데요. 결국 뒤로 더 크게 넘어진 참여자는 발목 외에도 추가로 엉덩이 뼈를 크게 골절당해 더욱 피해만 커진 사례였습니다. 4달간 병원 신세를 지게 한 골절 안전사고, 결코 무시할 법한 사고가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낙상으로 인한 골절 안전사고에 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골절 사례를 이야기해보며 골절 안전사고의 원인은 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역량 활용 사업 중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성 참여자는 보육시설 지원 사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보육시설 아이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아이들이 위험하게 놀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이죠. 일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아이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지셨는데요. 그래서 하루는 미끄럼틀 놀이 보조 역할을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놀이터 안에서까지 놀아줄 의무는 없었으나 아이들과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해주겠다고 스스로가 나선 것이었는데 실제로 진행하다 보니 아이들도 좋아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팔을 사용했는지 놀이터에서 내려오는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두 팔은 찌릿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결국 한 아이를 받으며 통증이 심해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결국 수술 진행을 위해 활동 도중 노인 일자리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골절은 척추, 엉덩이뼈, 손목에서만 발생되는 부위가 아닙니다. 몸을 지탱해주는 것이 뼈인 만큼 골절은 생각보다 가깝고 쉽게 발생되는데요. 스스로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있다면 즉시 하던 업무를 그만두고 혹시 나도? 라는 마음으로 진단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마 이 남성 참여자 또한 뼈 건강 안전 수칙을 이행해 왔거나 통증으로 인해 즉시 업무를 중단시켰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이토록 중요한 골절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처 방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이뤄지는 안전사고. 이제는 스스로 예방해야 합니다. 주의와 준비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노인 일자리 사업. 여러분과 함께할 미래를 꿈꿔봅니다.